따끈한 밥에 이맛은 김치 한 조각을 대체 입에 넣는 어떻게? 순간 최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68평생 수천 가지 음식을 맛봐온 그녀였지만 이 맛은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나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40년 전 가난했던 28시절에 맛봤던 바로 그 김치. 냉장고 불빛만 켜진 어두운 부엌에서 은숙은 김치를 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 맛은 대체 어떻게... 안녕하세요. 미자의 사연극장 미자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사흘 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 정오의 따사로운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은숙쌤의 한식 클래스 녹화가 한창이었죠. 스튜디오 중앙에는 최은숙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청록색 고급 한복 차림, 그리고 카메라를 향한 자신감 넘치는 미소. 30년 경력의 요리 연구가답게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우아했습니다. 한식의 정통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은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통 간장게장 만들기였는데 그녀는 게를 손질하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깨의 선도를 확인하는 법, 간장 양념의 황금 비율, 숙성 기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스태프들은 감탄했고 게스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가 은숙의 자신 있는 표정을 클로즈업했고요. 컷. 좋습니다. 오늘도 완벽했어요, 선생님. PD 강지은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자 은숙의 미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복 소매를 걷어 올리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은숙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엄마 집에서 같이 먹어요. 지혜가 반찬 싸온대요. 은숙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지혜, 그녀의 며느리. 결혼한 지 3년이 됐지만 은숙은 아직도 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한다는 것. 그것도 지엔의 손맛 반찬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으로요. 대기실 문을 닫자마자 은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필이면 반찬 가게라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TV에 나오는 한식의 데모 최은숙, 청와대 만찬 자문위원,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 참여자, 12건의 요리책 저자. 그런 그녀의 며느리가 시장에서 반찬이나 파는 것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래시장. 새벽 4시부터 시작된 하루가 이제 한창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지엔의 손맛 반찬 가게 안에서는 박지혜가 국자로 김치찌개를 저으며 불 조절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37의 나이지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탓에 그녀의 손은 실제 나이보다 거칠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다루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성스러웠죠. 할머니, 오늘은 김치찌개 국물 좀 더 자작하게 끓였어요. 지혜가 단골 할머니에게 반찬을 담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조금 떠먹어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 맛. 지혜야, 이거 꼭 옛날 명동에 있던 그 유명한 한식당 맛이네. 거기 주방장님 손맛이랑 똑같아. 순간 지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떠난 뒤 지혜는 작은 탁자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남편 민준이를 위해 아침 일찍 싼 것이었는데 본인 것도 함께 쌌던 거였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위에 소박하게 올려진 계란 프라이와 김치 몇 조각. 지혜는 젓가락을 들며 작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박영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할머니 한 분이 엄마 막 기억하신대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지혜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도 따뜻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밥을 한 숟가락 뜨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어머니랑 먹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응,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식사. 그것은 늘 긴장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오후 6시 강남의 고급 아파트. 은숙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그녀가 출연한 TV 프로그램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주방은 최신식 주방 기구들로 가득했습니다. 은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나물 3가지, 그리고 된장찌개. 모두 정성스럽게 하지만 어딘지 형식적으로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과 지혜가 도착한 것이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준이 먼저 인사했고 지혜는 그 뒤에서 작은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숙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후드티, 그리고 손에 든 낡은 보자기. 은숙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찬 좀 싸왔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김치와 장조림, 그리고 콩나물 무침이 담긴 작은 반찬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것을 받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목소리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오늘은 간장게장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더라. 은숙이 대답하며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지혜가 싸온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김치가 먼저 나왔죠. 그는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와, 지혜야, 이 김치 진짜 맛있다. 엄마도 드셔보세요. 순간 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마치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은숙은 마지못해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시판 김치보다는 낫네.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지만 은숙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은숙이 준비한 갈비찜을 먹으며 민준이 다시 칭찬했습니다. 엄마 갈비찜은 역시 최고예요. 그렇지. 이건 할머니한테 배운 비법이거든. 간장 양념에 배와 양파를 갈아 넣는 게 포인트야. 은숙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민준이 지혜가 가져온 장조림도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지혜 장조림도 정말 맛있어. 엄마 거랑 또 다른 매력이 있어. 그 말이 은숙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장조림 간이 좀 세지 않니? 너무 짜면 건강에 안 좋아. 아니에요, 엄마. 적당한데요?
네 입맛이 둔해서 그래. 은숙이 장조림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으면서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역시 짜네. 지혜야, 음식은 정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안 되면 소용없어. 간 조절을 제대로 해야지.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신경을 써도 재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민준아, 엄마가 말했지? 내 아내는 요리에 재능이 없다고. 시장에서 반찬이나 파는 것도 그만 좀 하라고 해.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식탁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지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런 며느리를 보고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요리 연구한 사람이야. 음식의 수준을 보면 알아. 재료비 아껴서 만든 티가 나거든. 손님들한테 이런 걸 팔면 안 돼. 어머님,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은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말대꾸하지 마.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 가게 접고 제대로 된 일 찾아봐. 요리 학원이라도 가든지. 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화장실 좀. 지혜가 화장실로 향했고 은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이 틀렸니? 엄마,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내가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현실을 알려주는 거지. 화장실 문 뒤에서 지혜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진 건 엄마가 남긴 이 손맛뿐인데 이것마저 부정당하면 전 뭘 믿고 살아야 하죠?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지혜와 민준이 집을 나섰고 은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정리하며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김치통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 이건 분명. 냉장고 불빛만 켜진 어두운 부엌에서 그녀는 김치를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명동의 작은 한식당 주방. 스승 박영자가 만들어주던 김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맛은.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뒤척이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맨 위 구석진 곳에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를 꺼내 바닥에 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40년 전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몇 장, 낡은 앞치마,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요리 노트라고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28살이었던 자신이 스승 몰래 적어둔 레시피들이었죠. 페이지를 넘기자 간장게장 만드는 법, 김치 담그는 법, 갈비찜 양념 비율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김치찌개는 따라할 수 없다. 레시피는 똑같은데 왜 그 맛이 안 나는 걸까? 은숙은 그 글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며느리의 김치에서 바로 그 맛을 느꼈습니다. 스승 박영자의 맛을.
지혜가 대체 어떻게 그 맛을? 은숙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4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TV 프로그램 촬영이 있는 날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며느리에게 가 있었습니다. 방송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맛본 그 김치, 그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맛. 만약 정말 스승의 레시피라면. 선생님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말에 은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한복으로 갈아입고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촬영 주제는 봄나물 요리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은숙은 능숙하게 냉이를 다듬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계속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촬영이 끝나고 강지은 PD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특집편 어때요? 시장 반찬의 재발견 이런 컨셉으로요. 요즘 시장 반찬이 트렌드거든요. 은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장 반찬이요? 네. 시청률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모시고. 안 돼요. 은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왜요? 시청자들이 좋아할 텐데. 그런 저급한 음식을 내 프로그램에서 다룰 순 없어요. 우리는 정통 한식을 하는 거예요.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했지만 은숙이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대기실로 돌아온 은숙은 거울 앞에 앉아 한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시장 반찬이 싫은 게 아니야. 며느리가 아니 누군가 만약 선생님의 레시피를 가진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주목받는 게 두려운 거야. 은숙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죠. 만약 며느리가 정말 스승의 진짜 레시피를 알고 있다면 자신이 40년 동안 찾아 헤맨 그 비법을 가지고 있다면 확인해야 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어머니로서 당당하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자신을 경계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은숙은 집 안드레스룸 구석진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한복들과 정장들 사이로 손을 넣어 맨 뒤쪽 옷들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입었던 옷들이었습니다. 빛이 바랜 면바지, 낡은 스웨터, 그리고 색이 바래 회색이 된 점퍼. 은숙은 그 옷들을 침대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8살 시골에서 서울로 막 올라왔을 때의 자신. 명동 한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 종일 서 있던 그때. 발이 부어서 집에 돌아오면 찬물에 발을 담그고 울던 날들. 은숙은 천천히 그 낡은 옷들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면바지를 입자 허리가 조금 끼었습니다. 40년이란 세월 동안 그녀의 몸도 변했으니까요. 스웨터는 좀이 슬어서 구멍이 나 있었고 점퍼는 지퍼가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은숙은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자신이었던 사람이었죠. 평소 깔끔하게 빗어 올리던 머리를 푼 채로 두었습니다. 염색한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나이가 그대로 드러났고요. 은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숙아, 너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거울 속 자신에게 묻는 말이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옷을 입은 늙은 여자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985년 봄 명동 한식당 주방. 28배 은숙은 커다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져 있었고 발은 하루 종일 서 있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주방장 박영자가 김치를 담그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배추는 며칠 절이는 게 좋아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자는 40 초반의 나이였지만 이미 명동에서 소문난 요리사였습니다. 그녀는 은숙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하루면 충분해.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마음이지. 이 김치를 먹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맛이 안 나. 은숙은 그 말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마음? 그게 무슨 소용이야. 중요한 건 정확한 레시피지. 그녀는 박영자가 보지 않을 때마다 재료의 양, 시간, 온도를 몰래 적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숙은 홀로 주방에 남아 박영자의 레시피 노트를 몰래 펼쳐봤습니다. 하지만 노트에는 구체적인 양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조금, 마음을 담아 같은 애매한 표현뿐이었죠. 은숙은 실망하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석 달 후 은숙은 자신이 적어둔 레시피로 요리 대회에 나갔습니다. 박영자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신문에 이름이 났고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박영자가 찾아왔을 때 은숙은 선생님의 눈빛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 배신감, 그리고 슬픔. 그 모든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은수가 요리는 훔치는 게 아니야. 박영자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명동을 떠나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숙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배운 거야. 선생님이 너무 예민한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똑같이 따라해도 선생님의 그 맛은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회상에서 깨어나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지금의 자신이 마치 40년 전 그 시절의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선생님의 그 비법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너무 궁금해요. 은숙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옷, 그리고 오래된 청가방.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유명 요리 연구가 최은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장에 반찬 사러 가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죠. 다음 날 오전 10시 동대문 재래시장. 은숙은 시장 입구에서 멈칫했습니다. 30년 만에 오는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늘 백화점이나 고급 마트에서 장을 봤으니까요. 시장 특유의 냄새, 상인들의 호객 소리, 좁은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지엔의 손맛 반찬이라는 간판이 골목 안쪽에 보였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손님 한 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잠시 밖에서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혜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가게였지만 정갈했습니다. 김치, 장조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등이 작은 용기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은숙의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 40년 전 스승의 주방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뭐 필요하세요? 가게 옆에서 순대를 팔던 할머니가 은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순애였습니다. 은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네. 반찬 좀 사려고요. 그럼 지혜네 가게로 가봐요. 거기 반찬 진짜 맛있어요. 순애는 친절하게 안내했지만 은숙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은숙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지혜의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은숙은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쓰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치하고 김치찌개 좀 주세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며느리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섬세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김치를 담을 때도 한 장 한 장 겹치지 않게 담았고 국물도 적당량만 넣었습니다. 할머니,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 가게를 아셨어요? 지혜가 반찬을 포장하며 물었습니다. 은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소문 듣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혜가 포장된 반찬을 건넸습니다. 은숙은 돈을 내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혜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순애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왔어요? 그냥 근처에 살아요. 근처? 여기 30년 넘게 장사했는데 아줌마는 오늘 처음 보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은숙은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 지혜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혹시 어머님? 은숙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혜의 가게에서 산 반찬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비닐봉투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도 화려한 스티커도 없었죠. 하지만 봉투 안에서 풍기는 냄새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안에 빨간 김치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김치 특유의 시큼하면서도 알싸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맡아본 냄새였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김치의 아삭한 식감, 적당한 염도, 미묘한 단맛,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은은한 젓갈향.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맛이 너무나 익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계속 김치를 씹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언제 이 맛을 느꼈더라? 언제였지?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1985년 여름, 명동 한식당 주방. 저녁 장사가 끝나고 박영자가 은숙에게 작은 밑반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은숙아,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선생님. 그럼 이거 먹어. 내가 오늘 아침에 담근 김치야. 아직 덜 익었지만 맛있을 거야. 은숙은 그 김치를 받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그녀는 정신없이 먹었죠. 그런데 다 먹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김치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김치보다 맛있다는 것을요.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생님, 김치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꼭 배우고 싶다. 은숙이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40년 전 스승이 만들어주던 바로 그 김치 맛이었습니다. 은숙은 김치통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김치였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찌개 용기를 열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지혜가 가게에서 갓 끓인 것을 담아준 거였죠. 은숙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손이 멈췄습니다. 선생님, 은숙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국물 맛도 똑같았습니다. 김치의 신맛과 돼지고기의 구수함이 어우러져 깊은 맛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오래 끓여서 우러난 그 진한 맛. 은숙은 40년 동안 이 맛을 재현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만든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은숙은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 맛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스승 박영자. 하지만 지금 며느리가 똑같은 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선생님이랑 무슨 관계인 걸까?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후 민준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네 장모님. 성함이 뭐라고 했지? 엄마, 갑자기 왜요? 박영자 씨요. 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영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장모님이 무슨 일 하셨어? 엄마가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세요? 옛날에 명동에서 한식당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주 유명하셨다던데. 근데 일찍 돌아가셔서. 민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은숙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명동 한식당. 박영자.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스승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스승의 레시피로 반찬을 만들고 있었던 거였죠. 엄마, 듣고 있어요? 응,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지혜가 친정 얘기한 적이 없잖아. 은숙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40년 전의 죄책감, 지금의 질투심,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두려움. 지혜는 나를 알고 있을까? 내가 엄마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 PD였습니다. 선생님, 아침 일찍 죄송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다음 주 특집편 꼭 하자고 하세요. 시장 반찬 특집이요. 지은 씨, 내가 싫다고 했잖아. 알아요. 근데 요즘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대요. 선생님, 며느님 가게도 섭외하면 화제성 있을 것 같고. 절대 안 돼. 은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며느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내 프로그램에 시장 반찬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도 옛날에 시장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명동 그 한식당 말이에요.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가 조금 흘렀습니다. 아무튼 안 돼. 절대 안 돼. 은숙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며느리 가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혜가 정말 스승님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지. 오후 2시 동대문 재래시장. 은숙은 어제와 똑같은 낡은 옷을 입고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지혜의 가게로 향하는데 순애가 또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아줌마 어제 그분이네. 또 왔어?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반찬이 맛있어서요. 그렇지? 지혜 그 아이 손맛이 보통이 아니야. 근데 말이야. 순애가 은숙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지혜 아는 사이야? 아니요, 처음 왔는데요. 이상하네. 어제 아줌마 가고 나서 지혜가 계속 밖을 보더라고. 뭔가 아는 사람 같았다고. 은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알아본 걸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변장을 완벽하게 했으니까요. 착각이었겠죠. 글쎄, 나도 아줌마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특히 그 손이. 순애가 은숙의 손을 보려고 했지만 은숙은 재빨리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바빠서요. 은숙은 서둘러 지혜의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지혜는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은숙을 봤을 때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당황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또 오셨네요. 네. 어제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은숙은 가게 안을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카운터 옆에 놓인 작은 액자 안에는 여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영자. 40년 전보다 나이 든 모습이었지만 분명 스승이었습니다. 은숙은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분은?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가 액자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돌아가셨지만요. 그러시구나. 은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이었죠. 지혜는 은숙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아세요?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켰을까?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순수한 궁금증뿐이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분인데 사진이 인자하게 생기셔서요. 네, 어머니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요리도 정말 잘하셨고요. 지혜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장조림이랑 콩나물 무침 주세요. 네, 금방 담아드릴게요. 지혜가 반찬을 담는 동안 은숙은 계속 박영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있어요. 당신의 제자. 당신을 배신한 그 제자가 지금 당신 딸의 가게에 서 있어요. 은숙은 속으로 말했지만 사진 속 박영자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그 사이 2번 더 지혜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매번 다른 반찬을 샀고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그것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반찬이 40년 전 스승의 맛이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나물무침. 하나도 빠짐없이 박영자의 손맛 그대로였습니다. 은숙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혜는 분명 스승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은숙이 평생 찾던 바로 그 진짜 비법을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스승은 레시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은숙은 기억했습니다. 40년 전 몰래 봤던 스승의 노트에는
정확한 양이 적혀 있지 않았었죠. 그날 밤 은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혜의 레시피 노트, 그것을 봐야 했습니다. 스승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레시피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은숙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 은숙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가게에 몰래 들어간다? 그건 명백한 침입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보면 돼. 그 노트만 보면 40년 동안의 궁금증이 풀릴 거야. 사흘 후 저녁, 은숙은 또다시 낡은 옷을 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후가 아니라 밤 9시였습니다. 지혜의 가게 문 닫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시장은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은숙은 멀리서 지혜의 가게를 지켜봤습니다. 가게 안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혜가 하루 장사를 정리하고 있었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냉장고를 정리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은숙은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지혜가 가게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메고 문을 잠그는 모습. 그녀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도 느렸습니다. 지혜가 시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은숙은 가게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게 문은 당연히 잠겨 있었습니다. 은숙은 뒷문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쓰레기통 몇 개와 빈 박스들이 쌓여 있었죠. 그리고 작은 뒷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 문 손잡이를 잡아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은숙은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게 안에서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은숙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누가 안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작은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지혜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거였죠. 아마 뭔가 깜빡한 게 있었나 봅니다. 은숙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혜는 가게 안작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해진 두꺼운 노트. 지혜는 그 노트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우는 걸까? 지혜는 노트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은숙은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노트의 첫 페이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지혜에게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야. 이 맛을 세상에 전해줘. 은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필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자 스승의 글씨였습니다. 40년 전 주방 벽에 붙어 있던 메뉴판을 쓰던 바로 그 손글씨. 정말로 지혜가 스승님의 딸이었던 거였어요. 지혜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김치찌개 끓이는 법, 장조림 만드는 법. 모든 것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어머님은 절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엄마 맛은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절 무시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레시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왜 어머님은 인정해주지 않으실까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계속 울었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뒤로 물러서다가 발에 뭔가 걸렸습니다. 빈 깡통이었습니다. 깡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봤습니다. 은숙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세요? 지혜가 뒷문 쪽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은 서둘러 골목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골목에서 방향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은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뭐해? 순애였습니다. 시장에서 순대를 파는 그 할머니. 그녀는 은숙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은숙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최은숙 맞지? TV에서 봤어. 분명해.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 마. 나 옛날에 명동 XX한 식당에서 홀 서빙했었어. 당신 거기서 설거지하던 은숙이 맞지? 순간 순애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혜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죠. 할머니, 사실 우리 시어머니가 유명한 요리 연구가세요. TV에도 나오시고. 근데 저랑은 사이가 안 좋아요.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지혜가 시어머니가 요리 연구가라고 했는데 설마 당신이야? 은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들켰다는 표정이었죠. 그러니까 순애가 은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혜가 당신 며느리야? 박영자 선생님 딸의 시어머니라고. 은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세상에. 순애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40년 전에 선생님 레시피 훔쳐간 사람이 이제 또 며느리 레시피까지 훔치려고. 그날 밤 은숙은 비틀거리며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순애의 날카로운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상장들과 TV 출연 사진들, 40년 동안 쌓아 올린 성공의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은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어제처럼 무너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방송국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은숙은 화장을 하고 깔끔한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식의 데모 최은숙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죠. 방송국에 도착하자 지은 PD가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본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시장 반찬 특집건 때문에요. 지은 씨, 내가 싫다고 했잖아. 알아요. 근데 본부장님이 시청률 때문에 꼭 하자고 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은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본부장과 몇몇 스태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은숙이 자리에 앉자 본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젊은 층은 유튜브로 넘어갔고 우리 프로그램 시청자 연령대가 너무 높아요. 뭔가 신선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반찬이요? 은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예요. 백화점 음식보다 시장 반찬이 더 인기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모시면 시청자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런 저급한 음식을. 선생님, 본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급하다니요? 시장 음식이 왜 저급합니까? 선생님도 처음엔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본부장이 자신의 과거를 들먹인 거였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아니, 사실이잖아요. 최은숙 선생님도 명동 한식당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들었는데 선생님, 며느님도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신다면서요? 완벽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응원하는 콘셉트로 가면 화제성 대박일 텐데. 안 됩니다.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족이 나오면 시청자들이 더 좋아할 텐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제 며느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요? 이미 몇 년째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소문 들으니까 평이 되게 좋던데요? 은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본부장이 책상을 두드리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특집 안 하시면 프로그램 종영입니다. 선택하세요. 사흘 후 은숙은 결국 승낙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지혜를 직접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지혜의 요리가 정말 방송에 나올 만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지혜한테 말 좀 해줘.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라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 반찬 특집 하기로 했어. 지혜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칠 전 지혜가 울면서 시어머니 얘기를 했던 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게 화해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지혜한테 말해볼게요. 지혜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방송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엄마가 당신 요리를 인정해 주실 수도 있고. 정말 그럴까? 응. 엄마도 나름 신경 써서 제안하신 것 같아. 한번 해보자. 결국 지혜는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장 반찬의 재발견이라는 타이틀 아래 3명의 시장 반찬 가게 사장님들이 초대됐습니다. 지혜도 그중 한 명이었죠. 대기실에서 다른 출연자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은숙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그녀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지혜는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숙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표정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챘는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MC가 밝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출연자들을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지혜의 차례가 왔을 때 MC가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최은숙 선생님의 며느님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시어머니가 유명 요리 연구가시면 부담 많으시겠어요. 지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은숙을 비췄습니다. 은숙은 무표정했습니다. 요리 시연 시간이 됐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시그니처 메뉴인 간장게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신선한 꽃게를 준비해 왔고 간장 양념도 직접 만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지혜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 요리를 시연했습니다. 게를 손질하는 방법, 간장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들, 숙성 기간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다른 출연자들과 MC는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간장게장이 완성되자 MC가 시식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간이 딱 적당하고 게살이 너무 신선해요. 다른 게스트들도 맛을 보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스튜디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MC가 은숙을 향해 물었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최은숙 선생님, 며느님 요리 한번 평가해 주시죠? 은숙은 천천히 간장게장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동안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은숙의 반응을 기다렸죠. 은숙은 삼키고 나서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기준에는 미달입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MC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신가요? 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짜고 어떤 부분은 싱거워요. 그리고 게의 신선도도 의심스럽고요.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새벽 5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직접 고른 가장 신선한 게였는데 말이죠. 어머님, 이 게는 오늘 아침에 방송 중입니다. 어머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은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MC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하하, 그래도 맛은 정말 좋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은숙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장 반찬이라고 해서 대충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정통 한식은 재료 선택부터 간 조절까지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선생님, MC가 은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은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한식을 연구했습니다. 음식의 수준을 보면 알아요. 이건 아직 방송에 나올 수준이 아닙니다. 스튜디오가 냉랭하게 식었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MC가 서둘러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망가진 후였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지혜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 새벽부터 장 보러 다닌 것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은숙과 지은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심해? 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뿐이야. 하지만 며느님이잖아요.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더 공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며느리라고 봐줬다간 시청자들이 뭐라고 하겠어.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며느님 요리 맛있었어요. 스태프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만. 그만해, 지은 씨. 은숙이 대기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했지만 오늘의 은숙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TV 화면에는 방금 녹화한 프로그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숙은 리모컨으로 영상을 멈췄습니다. 정지된 화면 속 지혜의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왜 저랬을까? 은숙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였다고, 공정하게 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평가가 아니라 공격이었다는 것을요. 며느리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민준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왜 그러셨어요? 방송에서 지혜를 그렇게 망신시키시면 어떡해요? 민준이 소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를 참으려 애쓰는 게 보였죠. 나는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야. 객관적이요? 엄마, 스태프들 다 지혜 요리 맛있다고 했어요. MC도 다른 게스트들도. 엄마만 그러셨어요.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은숙이 차갑게 평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 기준에는 미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지혜의 표정. 민준은 영상을 멈추고 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질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지혜 반찬이 맛있다고 하니까, 엄마 요리보다 낫다고 하니까 그게 싫으신 거 아니냐고요. 민준아, 너 어떻게 그런 말을. 맞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엄마는 유명 요리 연구가신데 며느리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게 쪽팔리시니까. 그래서 계속 무시하신 거 아니에요? 은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들의 말이 너무 정확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너희 잘 되라고. 거짓말 마세요. 우리 잘 되길 바라셨으면 지혜를 응원하셨어야죠.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요. 넌 몰라. 음식의 세계가 얼마나 냉정한지. 실력이 없으면 실력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인정하기 싫으신 거잖아요. 순간 은숙의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질투했어.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내가 내가 평생 찾아 헤맨 그 맛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싫었어. 내가 40년 동안 재현하지 못한 그 맛을 저 아이는 너무 쉽게 가지고 있잖아. 민주는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은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장모님, 박영자 선생님은 내 스승이었어. 뭐라고요? 40년 전 내가 서울 올라와서 처음 일했던 명동 한식당. 거기 주방장이 바로 내 장모님이었어. 민주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엄마가 장모님께 요리를 배운 거예요? 배운 게 아니야. 훔친 거야. 은숙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선생님의 레시피를 몰래 빼돌려서 그걸로 요리 대회에 나갔어. 우승했고
유명해졌고 지금의 내가 됐지. 민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장모님은요? 선생님은 명동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셨어. 내가 배신한 것 때문에.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그런데 더 괴로웠던 건 말이야.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선생님의 진짜 맛을 절대 재현할 수 없었다는 거야. 레시피는 똑같은데, 재료도 똑같은데 그 맛이 안 나왔어. 40년 동안 찾았어. 미칠 것 같았어.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지혜를 무시했는지, 왜 반찬 가게를 그렇게 싫어했는지. 그래서 지혜한테 그러신 거예요? 지혜가 가지고 있었어. 선생님의 진짜 레시피를. 선생님이 딸에게만 물려준 그 비법을. 은숙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아, 너는 이해 못할 거야. 평생 찾던 것을 다른 사람이 너무 쉽게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엄마, 나는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 하지만 동시에 원망했어. 선생님이 왜 나한테는 진짜 비법을 안 가르쳐 주셨는지, 왜 나만 그 맛을 낼 수 없는 건지. 민주는 엄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면 대화를 다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지혜야, 너 언제부터? 민준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죠. 처음부터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 결혼하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은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엄마의 제자였다는 거, 그리고 엄마를 배신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은숙이 며칠 전 가게 창문 너머로 봤던 바로 그 노트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주셨어요. 레시피 노트예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지혜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은숙이한테 배신당했지만 그 아이도 가난해서 그랬을 거야. 용서한다. 엄마는 어머님을 용서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민준 오빠를 사랑했고 이 집안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은숙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넌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네. 어머님 방송도 봤어요. 어머님 요리책도 읽었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어머님이 엄마의 레시피로 성공하셨다는 걸. 지혜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어머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은숙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말하면 어머님이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았어요. 죄책감에.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언젠가 제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랐어요. 제가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엄마의 맛을 지키며 사는 게 자랑스럽다는 걸. 은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 성공, 명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숙이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절을 하듯이요. 민준도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자 순애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순애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은숙, 눈물 흘리는 지혜와 민준. 할머니, 지혜가 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애는 지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혜. 다 괜찮을 거야. 그리고 순애는 은숙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최은숙, 당신 이제야 무릎 꿇었네. 은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에 박영자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었어야 했어. 그런데 이제서야 며느리 앞에서 꿇었구나.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 지혜한테 사과해. 순애가 지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혜야, 이 노트 시어머니한테 줄 거야? 지혜는 노트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건 내 엄마가 너한테 준 유산이야. 함부로 줘선 안 돼. 순애가 은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최은숙, 당신이 정말 뉘우친다면 그 노트를 받으면 안 돼. 알겠어?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지혜한테서 직접 배워. 40년 전에 못한 그 배움을 이제라도 제대로 받아. 제가 그럴 자격은 지혜가 주는 거야. 나나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고. 순애가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어떻게 할래? 가르쳐 줄 거야? 지혜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못하겠어요. 은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진심으로 뉘우치시는 걸 보면 그때는 가르쳐 드릴게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은숙이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혜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엄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자, 다들 물 마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네 사람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로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화해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방송국에 휴식을 요청했습니다. 프로그램 녹화도 잠시 중단됐죠. 지은 PD는 놀랐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하며 은숙이 쉬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은숙은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서재에 앉아 있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들 민준이 매일 전화했지만 통화는 짧았습니다. 지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은숙도 감히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현관 앞에 작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것을 집어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통과 작은 쪽지였습니다. 지혜의 글씨였죠. 어머님, 식사 거르지 마세요. 은숙은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상처 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음식을 보낸 거였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뜨는 순간 40년 전 스승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은숙은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은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애 할머니였습니다. 최은숙 나야. 오늘 오후 2시에 지혜 가게로 와. 지혜가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부르는 거야. 올 거야, 안 올 거야? 은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한복이 아니라 수수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꺼냈습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40년 전 그 시절의 자신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28배 은숙이요. 오후 2시 동대문 시장. 은숙은 지엔의 손맛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순애가 먼저 반겼습니다. 왔네. 지혜야, 손님 왔어. 안쪽에서 지혜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은숙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지혜야.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공간에 앉았습니다. 낡은 탁자 하나와 의자 3개가 전부였습니다.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은숙, 일주일 동안 뭐 했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지혜한테, 선생님한테, 모두에게.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는 무슨 생각했어, 그동안? 지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송에서 제 요리를 그렇게 평가하셨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집에 와서 혼자 한참 울었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정말.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요. 지혜가 은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는 어머님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아닌 나를 위해 어머님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요. 지혜가 서랍에서 그 낡은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은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노트 어머님께 보여드릴게요.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 레시피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서 배우세요. 40년 전에 엄마한테 제대로 못 배우신 것처럼 말고 이번에는 정직하게.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혜야. 순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여기서. 지금요? 은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애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때가 따로 있나? 지금 당장 앞치마 두르고 엄마한테처럼 배워. 지혜가 은숙에게 깨끗한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두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제자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매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지혜가 다가와 끈을 제대로 묶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김치찌개? 네. 어머님이 40년 동안 찾으시던 그 맛이요. 지혜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잘 익은 배추김치였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집었죠. 먼저 김치 써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엄마는 이렇게 칼을 세워서 썰으셨대요. 지혜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칼날을 세워서 김치를 한 입 크기로 자르는 모습. 은숙은 40년 전 스승 박영자가 똑같이 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도 한번 해보세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칼을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진지하게 재료를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TV 방송용이 아니라 진짜 배우기 위해서요. 김치를 썰었습니다. 조금 불규칙했지만 지혜는 격려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 돼요. 냄비에 물을 붓고 김치를 넣었습니다.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비법이요. 사실 특별한 재료가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에요. 지혜가 가스불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김치찌개는 약한 불에서 오래오래 끓여야 해요. 최소 1시간. 그래야 김치의 깊은 맛이 우러나거든요. 은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항상 효율을 생각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스승의 비법은 시간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끓이는 동안 엄마는 이렇게 하셨대요. 지혜가 냄비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셨대요. 이 찌개를 먹을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하고 생각하시면서요. 은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에게 없던 것이었습니다. 요리의 기술만 생각했지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죠. 지혜야, 내가 평생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요리는 테크닉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지혜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마음을 담아보세요. 이 찌개를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은숙은 냄비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아들 민준의 얼굴, 며느리 지혜의 얼굴, 그리고 40년 전 스승 박영자의 얼굴.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흐르는 동안 은숙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냄비를 지켜보며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고 순애는 가게 앞에서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님. 지혜가 불을 끄고 김치찌개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두 사람은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같이 먹어요. 지혜가 먼저 한 숟가락 든 뒤 은숙에게 권했습니다. 은숙도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거야.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선생님의 그 맛이야. 지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가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화해했으니까 진짜 사과할 시간이야. 진짜 사과요? 은숙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 사과해야지. 안 그러면 지혜가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TV 스튜디오. 지은 PD는 은숙의 요청에 놀랐지만 특별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최은숙의 고백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은숙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 대신 수수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죠.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고백의 시간입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40년 전 저는 명동의 한 한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방장님께 요리를 배웠습니다. 박영자 선생님이셨죠.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배신했습니다. 몰래 레시피를 훔쳐 대회에 나갔고 그것으로 성공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명예는 선생님의 것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했습니다. 스태프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박지혜. 그 아이는 바로 선생님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제 죄책감을 그 아이에게 화풀이한 겁니다. 은숙이 카메라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신 박영자 선생님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에게 사과합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방송이 끝나고 지혜와 민준이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은숙도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40년의 짐을 내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동대문 시장 골목, 지혜네 손맛 반찬 자리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혜와 은숙의 정성 반찬. 가게도 옆 공간까지 확장해서 이전보다 2배는 넓어졌습니다. 벽에는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죠. 아침 6시 가게 주방에서는 은숙과 지혜가 나란히 서서 김치를 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놀림이 이제는 척척 맞았습니다. 은숙이 김치를 썰면 지혜가 양념을 준비하고 지혜가 국을 끓이면 은숙이 반찬을 담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김치 썰게요. 어머님 손목 며칠 전부터 아프시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지혜가 은숙에게서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은숙은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배려를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죠. 순애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찐빵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먹었어, 너희들? 할머니, 이제 아침마다 오시는 거예요? 지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순애가 허허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너희 둘이 제대로 먹고 일하는지 확인해야지. 요즘 일이 얼마나 많아졌는데. 실제로 TV 생방송 이후 가게는 유명해졌습니다. 은숙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본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왔고 입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만드는 진심 가득한 반찬이라는 평판이 자자했죠. 하지만 은숙에게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성공한 것이 기쁘면서도 이 모든 것이 너무 늦게 이뤄진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책 출간 제안 어떠세요? 두 분의 이야기를 담은 요리책이요. 은숙은 지혜와 상의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엄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은 3달 동안 책을 준비했습니다. 레시피만 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도 함께 적었습니다. 40년 전의 배신, 죄책감,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까지요. 책 제목은 엄마의 손맛, 며느리의 새 여자가 이어온 한식 이야기로 정해졌습니다. 표지에는 은숙과 지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갔고 그 뒤로 박영자의 흑백 사진이 희미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은숙은 책 서문을 직접 썼습니다. 서문. 40년 전 저는 스승님의 레시피를 훔쳤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 선택으로 저는 유명해졌지만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스승님의 딸이 제게 그 레시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배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배웠습니다. 이 책은 제 사과문이자 며느리 지혜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박영자 선생님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선생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요리는 테크닉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출간 기념 파티가 작은 서점에서 열렸습니다.
은숙과 지혜는 나란히 서서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여보, 축하해. 고마워, 아들.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보,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엄마 편만 들었었잖아. 지혜가 힘들 때 제대로 못 도와줬어. 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지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이제 우리 가족 다 함께니까. 은숙도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준아, 네가 지혜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다시 배울 수 있었어. 순애가 다가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참 보기 좋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파티가 끝나고 은숙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위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영자의 사진이었죠. 지혜가 몇 달 전에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은숙은 그 앞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어요. 요리는 마음이라는 거 너무 늦게 깨달아? 영정사진 속 박영자는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은숙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지혜를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을 수 있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은숙은 사진 앞에 책을 한 권 놓았습니다. 갓 출간된 엄마의 손맛, 며느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40년 늦은 사과지만 받아주세요. 그날 밤 은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박영자를 만났습니다. 스승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은숙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잘했어, 은숙아. 이제야 제대로 배웠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대형 서점에서 책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60대, 70대 여성 독자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숙과 지혜는 나란히 앉아 책에 사인을 하며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가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책 읽고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미안하다고. 은숙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는 잘해주려고요. 근데 이 책 읽으니까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혜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시어머니시겠어요. 사인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하루 장사를 마치고 조용해지고 있었죠. 어머님, 저녁 먹고 가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어머님이요? 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숙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선생님 맛을 낼 수 있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담으면 돼. 네가 가르쳐줬잖아. 두 사람은 함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꺼냈습니다. 지혜는 옆에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넣고 약한 불에서 오래오래 끓였습니다. 끓이는 동안 은숙은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민준, 며느리 지혜, 그리고 돌아가신 스승 박영자.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시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이제 진짜 엄마 맛이에요. 정말? 네. 어머님도 이제 엄마처럼 따뜻하세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평생 그 맛을 몰랐을 거야. 아니에요.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엄마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함께 식사를 마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은숙과 지혜는 함께 가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너도 수고했어, 지혜야.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은숙이 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지혜도 은숙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같은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요리를 사랑하는 두 여자. 아픔을 함께 나누고 용서를 배우고 다시 시작한 두 사람. 석양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 보였습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요. 손맛은 이어집니다. 스승에게서 제자에게, 엄마에게서 딸에게,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 그 맛 속에는 레시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 용서, 사랑, 그리고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두 여자가 함께 부엌에 서서 가족을 위한 밥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 유의하세요.